저는 왜 2018년, 19년에 자신있게 지금은 금을 사도 됩니다. 지금 금을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느냐 하면 22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금을 담아둘 필요가 있느냐?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한때 이제 증시가 계속 오르던 시절에는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고 그다음에 금값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저한테 금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금에 대한 종합편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금 꼭 좀 투자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해가 바로 2018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 금 투자 지금 좀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댓글이 진짜 험악하게 달렸어요. 어떻게 금 같은 이상한 거에 투자하라 그러느냐?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욕도 좀 있었는데 금 투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이거 말씀 계속 드려도 되나? 약간 겁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이 예전에는 사실은 진짜 중요한 투자 수단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근본 위주일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이로 만든 돈 안 믿었어요. 한 200년 전에 금만이 진짜 돈이었지 이 종이 따위가 뭐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종이돈을 버리고 금 내놔 하면서 은행에 금으로 돈을 바꿔달라 이렇게 환전을 하러 종이돈 버리고 금을 달라는 그런 시절이 200년 전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는 악플이 달릴 정도로 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공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못 믿겠다. 이게 돈을 계속 찍을지도 모르니까 이 달러 빨리 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은행들에 가서 전부 다 금으로 이걸 환전하려는 진짜 돈 금 내놔! 이러면서 막 진짜 뱅크런도 일어나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근본위 제도가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근본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1933년에 정말 무시무시한 대통령령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금을 개인이 소유하면 처벌하겠다.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하냐면 징역형에 처하겠다. 징역 10년, 최대 10년까지도 처할 수 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금을 소유하면 징역 10년. 여기다가 금을 소유하다가 적발되면 벌금도 있다. $10,000다. 근데 지금 돈으로 제가 물가 상승률에 곱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보니 한 2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10,000가 예전에 물가가 낮았으니까 지금 2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거 금 갖고 있다간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금을 전부 다 연준이나 시중은행 가서 전부 다 돈으로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강제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인 1트로이온스에 $20. 지금 1트로이온스에 한 $1,800 되죠? 그때 $20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꿨어요. 진짜 헐값에 어쩔 수 없이 금을 팔고 감옥 갈 순 없잖아요. 금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 투자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금 살려면 어떻게 투자하면 돼? 라고 다른 연은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 총재조차도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를 정도로 1974년까지 미국에서는 금 투자가 공식적으로 불법이었어요. 금 관련해서 상품들도 별로 없었고 금 투자를 하면 약간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받던 시절이 거의 40년 가까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 전략이 정말 철저하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국제적으로는 사실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시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더니 금값 올랐죠? 그런 것처럼 196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전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정말 많은 돈을 찍었거든요. 돈을 진짜 거의 윤정기를 돌려라, 막 찍자, 돈 찍어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달러를 한 움큼 들고 와서 프랑스 정부가 너네 달러 못 믿겠어. 빨리 금 내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바꿔줬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바꿔주다가는 연준에 있는 금이 다 바닥나겠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금으로 바꿔주는 걸 중지하는 금태환 중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올랐냐? 1971년부터 1980년까지 금값이 24배가 올랐습니다. 1971년에 금 갖고 있었으면 진짜 다들 부자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야 정말 금값은 뭐 국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1971년부터 80년까지 한국에서도 금값이 폭등을 했죠. 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을 투자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금값이 계속 올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980년대가 되는 순간 폴 볼커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준의 기준금리를 거의 20% 수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 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데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으니 은행 예금금리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야, 이 금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점점 더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찍을수록 금값이 오르는 건 맞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보다도 기준금리를 확 끌어올리게 되면 그때는 금값이 떨어진다.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1980년대 금값이 떨어진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엄청난 금광 이 채굴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1980년 초만 해도 한 해 금 채굴량이 전 세계적으로 1200톤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들어서는 26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금 채굴량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나니까 금값이 공급 측면에서도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금값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자, 이게 24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로 80년부터 금값이 떨어지면서 한 20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금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미국의 불황이 계속되니까 그때 앨런 그린스펀이 돈줄을 계속 풀기 시작했죠. 그 뒤로 금값이 2000년 초반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돈을 양적 완화로 풀고 저금리로 거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때 또다시 금값이 한 10년 만에 7배나 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달러 금방까지 가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금값은 미국의 달러를 돈을 풀 때마다 그리고 저금리가 될 때마다 금값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니까 금값이 그 다음엔 하향 안정화됐죠.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금값을 끌어올린 상태.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왜 2018년, 19년에 자신 있게 지금은 금을 사도 됩니다. 지금 금을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느냐 하면 자, 첫 번째는요. 2018년, 2019년에 금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중단됐습니다. 2000년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금 채굴량이 2600톤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4년이 돼도 28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게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 채굴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금 채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정말 쉽게 팔 수 있는 금은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도 금 채굴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 채굴 혁신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 탄광 개발이 전부 다 실패로 대부분 돌아갔어요. 여기다가 지금의 기존의 금광은 자꾸만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더 캐내기 어려운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톤당 캐낼 수 있는 금의 비용 이게 정말 점점 더 급증을 해서 지금은 1트로이온스에 1200달러에서 한 1400달러 정도까지도 이 채굴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금이 이제 안정적으로 확 폭증하는 일이 좀 없는 상황,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2018년, 19년에 미국이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끝내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8년, 19년에 금을 지금 사기가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년에는 금을 지금 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20년 말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21년까지도 그 기준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2년은 어떻게 될까요? 금값의 향방은 사실 연준에 달려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느리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예고한 대로 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을 좀 인상을 가져가게 되면
금값은 분명히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될까라고 겁먹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금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금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상황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금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라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은 왜 필요하느냐?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현재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투자가 굉장히 이제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험을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서 금투자가 일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금을 담아둘 필요가 있느냐? 금값이 안정됐을 때마다 조금씩 저는 담아둘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때를 위한 보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나 칼 아이칸이라는 분들이 보통 7.5%에서 10% 정도 금 투자를 하도록 좀 권하거든요. 전체 금융시장에 금융자산이 있다. 그럼 한 10분의 1 정도를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넣어두는 걸 권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을 가격이 좀 낮아질 때마다 조금씩은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주의될 게 있습니다. 뭐 한때 이제 금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20년 한 상반기에서 한 하반기에 이를 때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금은방에서 금 사는 방식이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금을 사는 방식으로 금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일단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요. 그리고 판매자들이 자기들 마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판매 마진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금값 국제 가격보다 한 15%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15%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금값이 15% 올라야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을 사면 언제나 15%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라 이런 방법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 즉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을 사게 되면 진짜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이게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양도세가 없는 투자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혹시 이게 주식과 거래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생각을 하신다면 은행의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자본이득세, 이 금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일종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불이익을 볼 수 있지만 뭐 세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가 좀 방식이 좀 불편하고 그런 어떤 뭐 증권사의 이런 사이트를 잘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래 비용도 KRX 금시장보다는 약간 비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값이 1g에 뭐 67,000원 이하일 때 금을 1g을 사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둘 수 있죠. 6만 원 이하면 금을 뭐 5g을 사라, 이런 식으로 금값이 떨어지면 금을 사는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 메커니즘에 의한 투자가 가능해서 이렇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보는 분은 워렌 버핏입니다. 나는 정말 가장 쓸데없는 투자가 금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은 항상 보면 미국과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굉장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금 투자만큼 쓸모없는 투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레이 달리오는 금 투자를 왜 항상 권하냐 하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의 전성시대가 이미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한 통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로화나 어쨌든 중국의 위안화든 어떻게 보면 뭐 엔화든 뭐 여러 통화가 각계 전투를 하면서 백가정명의 시대가 온다고 좀 보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큰 워렌 버핏은 금투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레이 달리오 같은 아니면 또 칼 아이칸이나 이런 분들은 금을 그래도 10% 넣어두는 게 좋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느 쪽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이 경제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적인 성격으로 조금은 담아두는 것, 특히 지금처럼 KRX 금시장처럼 세금도 없는 경우에는 이 금값이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일종의 자동 메커니즘처럼 좀 준비를 해놨다가 한 10%, 금융자산의 10% 이내로 들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보험을 가입해 놓는 정도의 생각. 뭐 우리가 보험 들어주기 위해서 보험료 지출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여전히 금 투자가 유효하다.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이건 투자의 대상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안전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에 대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값이 막 폭등할 때는 3,000달러, 1트로이언스에 3,000달러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2,000달러대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잠깐 뚫었다가 지금 현재 1,800달러 정도에서 안정이 됐었고요. 또 내려간다는 분들은 뭐 1트로이언스에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막 일종의 금 투자에 대한 공포감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값이 그렇게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이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처럼 뭐 지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몇 배씩 오르는 그런 뭐 텐베거 이런 쪽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또 금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금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플러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ound one, fight.